똑똑똑. 휴가를 떠난 정용실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뉴스브런치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금요일 첫 코너 주간 똑똑똑인데요.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 다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개간 홀로 이진송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청소년인데요. 엔터 산업의 그야말로 주인공이 돼가고 있죠.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또 이들을 소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요즘 뭐 가수도 그렇고 배우로 데뷔하는 청소년들 보면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서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쁘다 이런 생각이었다가 요즘에는 학교 가나? 친구들은 좀 잘 사귀고 있나? 네네.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사실 바뀌었거든요. 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먼저 이진송 편집장님. 네. 일단은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속의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네. 수면이라던가 식사에 대한 문제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또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잘 이야기되지 않았던 학습권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는 제대로 가는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2017년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연예인 10명 중에 6명이 이제 드라마 영화 촬영이나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네. 학교에 매일 가지는 못하고 등교가 이제 주로 47% 정도가 주 2, 3회에 등교에 그친다는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연예계 산업은 더 어린 나이일수록 상품성이 좋다고 여기고 네. 이 꿈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포기해도 된다. 혹은 네, 이걸 네. 포기해야만 더 진정성 있고 절박한 거다라는 분위기가 좀 만연하다 보니 아무래도 학습권이 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교과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서 사회화의 문제는 물론이고 이제 연예인 이후에 다른 진로를 탐색할 때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양지혜 활동가님 좀 보셨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제 주변에는 저랑 같이 활동하는 동료의 친구가 뭐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뭔가 확실히 더 어려졌고 문턱이 더 점점 더 완벽할 것을 맞아요. 요구한다는 네네. 것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엔터 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 등의 어떤 방송 매체에 출연하는 그렇죠. 아동 청소년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반면에 요즘에 키즈 크리에이터도 네. 많잖아요. 키즈 크리에이터도 네. 많죠. 근데 이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논의는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아동 청소년이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장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학교박센터나 이런 다양한 배움을 제공하는 공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아동 청소년만이 아니라 이 엔터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이들이 되게 착취적이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문제가 사실 되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2016년에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고 이한별 조연출님이 종영 이후에 좀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고발하면서 목숨을 끊으신 사례가 있었고 되게 최근에 드라마들에서도 이런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장시간 촬영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문화가 열악한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만 보호하면서 이들만 촬영 시간을 준수하기도 참 어려운 일인지라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방송 환경도 좀 변할 필요가 있다. 노동 강도 같은 면에서. 그리고 이제 학습권도 학교만 꼭 배움의 장이 아니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또 저는 또 한 가지 몇 년 사이에 그 서바이벌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사실 학교 가기 싫은 게 학생들이 등수가 있고 점수가 있고 이게 싫은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등수 경쟁에 내몰리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아예 초등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초등학생들도 참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 되게 많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시간으로 너무 말만 서바이벌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이름부터가 생존을 네네. 걸게 되는데 사실 꿈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게 꼭 생존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성과가 측정이 되고 사람들의 평가와 악성 댓글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조금만 이제 못하면은 곧바로 그게 지표로 나와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압박 상황에 시달리게 되고 네. 그래서 미스트롯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 결과가 발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출연자들이 이제 압박감을 못 이겨서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는 네.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을 굳이 찾자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자신의 영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게 모두에게 재능을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는 포맷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포맷이 어떤 그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재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 네. 좀 우려가 되고요. 이 네. 미디어에 노출돼서 활동하는 청소년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면서 이들이 더 이상 우상이나 나와 다른 세계를 사는 스타가 아니라 네. 나와 비슷한 존재, 자아의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서바이벌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육성해서 스타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네. 이상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나도 비슷한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응원과 성장을 거쳐 스타가 됐다. 이런 식의 서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자신을 의탁하는 게 좀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 10대 연예인들의 그 몸의 자아상을 투하를 해서 약간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거식증 같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재환 작가님. 그러게요. 저도 되게 말씀 주신 이런 아동이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저건 학대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기형적이고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이 K-팝 산업, 엔터 산업 내의 경쟁을 강화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만 사실 조금이라도 주목받아야지만 그렇죠. 이후의 진로가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되게 많은 부조리들이 있는데도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돌 연습생들은 약자의 약자이기 때문에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저는 마음이 쓰이는데요. 이를테면 최근에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에 참여한 한 연습생이 제작진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상 감금하는 등 뭔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학대를 저질렀음을 좀 고발을 했었고 되게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 동안 저희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렇죠. 되게 모두가 힘있고 산뜻하게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 속에서 사실은 아동 청소년 연습생들이 얼마나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결국 이런 시스템의 이득이라는 것은 기획사나 엔터 산업계의 어떤 방송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청소년 출연자에게도 악영향이지만 이 청소년 출연자들을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실 뭐 실수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거나 더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다거나 이런 가능성보다는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고 살아남아야지만 그 다음이 있다라는 네네. 어떤 경쟁 신화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이런 계기로 작동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백미는 평가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 남들 보는 데서 혼내지 말라고 육아서 보면 돼 있던데 맞아요. 남들 보는 데서 혹시 실수라도 하면 그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재미의 요소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로만 보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게 또 얼마나 나중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엄마의 마음으로 좀 하게 되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또 좀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이 처음에는 아마 순수하게 내가 너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환경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개인 어린 아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할 텐데 그런 점들은 이 산업 내에서 좀 잘 다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진송 편집장님. 네. 네, 일단은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예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요? 급여가 없을 수도 있고 근로시간이나 장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에 종속된 상태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실은 이런 회사의 통제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이나 이런 연습생, 아역 배우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면 이 현행 대중문화사업법이 실효성을 지니도록 좀 의무화하고 내용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방송 심의 규정이나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에 이런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이나 노동시간 제한을 규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네. 이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식이 이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들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너 말고도 그렇죠. 충분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고 문제를 약자가 제기하는 될 수밖에 즉시 없는 거네요.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축출되는 네, 이런 네, 시스템의 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꼭 처벌 조항이 있어야만 이게 예,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는 구조일까요? 우리가 그냥 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사실 좀 이진성 편집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어린아이, 아동의 권리라는 걸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건 당연히 부모가 지켜주는 것,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 같은 공간을 선택하지 않은 많은 아동 청소년들은 사회 안에서 혼자서 일을 해나가는 환경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이럴 때 너무 부모가 권리를 알아서 지켜줘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아이돌 노동자들이 회사에 사실상 고용돼 있지만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업무 지시를 받고 트레이닝 기간에 교육 비용이나 투자 비용도 나중에 다 갚아야 돼서 그렇죠. 뭐 되게 맞아요. 히트를 친 아이돌들도 뭐 4년 만에 정산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이 트레이닝과 투자 비용이라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결정을 투자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회수하는 것이 되게 이상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법정 노동시간처럼 8시간 노동이라도 좀 보장하거나 교육 비용 같은 것들을 좀 회수하지 않는 식으로 기획사의 교육 제공이나 이런 복지들이 제공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무언가 시도를 하기 위해 개인이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되고 그게 미끄러졌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많이 부재하다는 점 특히 청소년기는 정해진 루트대로 살지 않으면 사회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뭐 기본소득 같은 좀 노동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특히나 문화예술인들은 좀 노동과 활동의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생계보장이라는 것이 노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몸과 정신의 건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배우나 아이돌 가수들 뭐 활동하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식증에 걸린 경우도 공황장애 요즘에 많이들 얘기되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건강을 돌보려는 노력 어떤 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최근 아이돌 가수들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이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엔터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산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중심의 구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불안감, 좌절감 같은 게 많고 수면이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제 SNS 규제 정도로 그리고 뭐 CCTV를 설치해서 먹는 것을 관리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촘촘한 사생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속자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심리적 케어가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이제 기획사 내부에 상주하는 상담사를 두거나 정기적인 심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요는 느끼면서도 이걸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좀 기피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이 좀 많이 바뀌면서 좀 필요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프롱 제도라고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이 사교장에 나갈 때 따라가서 보살펴 주는 사람을 뜻하는 프랑스어인데요. 샤프롱? 네, 샤프롱인데 아역 배우를 전담 관리하는 스태프를 부르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샤프롱 제도가 자리매김했고 국내에서는 2013년쯤에 도입이 돼서 네. 뮤지컬 같은 공연기에서 이 샤프롱 제도가 만들어져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전담하는 스태프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정신건강 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그냥 평범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양지혜 활동가님 어떻습니까? 맞아요. 저도 어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선택한 것이 네. 지나치게 개인이 감수해야 할 몫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뭐 말씀하신 샤프롱 제도처럼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환경이어야 정신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저는 샤이니 고종현님의 사망 이후에 가수 아이유님이 했던 발언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울고 배고프면 힘없고 아프면 눈물 떨어지는 자연스러움이 내색되면 좋겠다. 근데 네. 이런 엔터 산업계에서 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24시간에 가깝게 TV에 노출되고 방송에 노출되는데 그 속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내색을 보이면 그게 바로 태도 논란이 되잖아요. 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어릴수록 더 가혹한 잣대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당연하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예. 근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키지 맞아요. 못했던 일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또 되게 많은 아이돌 종사자분들이 좀 정신건강을 이유로 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재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요. 앞서 말한 대로 아이돌의 좀 노동자성 혹은 노동권이 보장되는 과정들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권리도 많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과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게 왜 일어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청소년들이 우리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요구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또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 여성 아이돌들이 요정이어야 네. 되고 남성들은 조각 미남이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돌들을 또 배우들을 좋아하는 대다수층이 또 청소년들이고 서로 또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면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좀 선순환이 되도록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에는 소녀 이미지 소비를 상상을 네. 하시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소녀 소녀 하면 이미지. 생각나는 것들 네. 이제 어리고 순수하고 무구하고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환상 속의 어떤 존재여야 한다는 강렬한 압박이 있는데 이 네. 과정에서 성적으로 매력적이되 성적으로 또 무지해야 한다라는 딜레마에 놓여 있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의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성적 상품화되고 있고 여성 청소년들이 이런 요구를 내면화해서 또 스스로 그런 대상화를 욕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 상품화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보고 싶어하는 아동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모습만 미디어에서 재현될 때가 있는데요. 민폐 안 끼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네, 네. 어른들 사정을 먼저 배려하고 속이 깊은 이런 어린이와 청소년들만 예. 미디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딱 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불편하고 좀 시끄러운 아동이나 청소년을 쫓아내려는 노키즈존과 같은 아동 혐오 정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내가 보기 편한 어린 존재만을 보고 싶어하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요. 시끄러운 게 아이들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이들의 일인데 울고 떠드는데. 그래야죠. 네, 그런데 이제 청소년의 입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풍부하게 재현을 하되 이들을 성적 위협이나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될 텐데요, 정말. 맞아요. 저도 되게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 되게 성에 대해 알면 안 되지만 또 굉장히 성적 매력을 어필해야 되고 그래서 좀 여성 아이돌의 경우에 뭐 방송을 하다가 뭐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이거를 뭐 무릎을 가린 것이 막 논란이 된다거나 막 이런 식의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청소년을 아예 성적이지 않게 묘사하라라는 것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모든 인간은 성적이니까요. 네, 근데 네. 이 청소년의 성을 어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묘사하려고 한다라는 네, 게 네.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되게 오래된 사례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 네. 21년 전에 가수 보아님께서 청소년기의 일본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네. 뭐 공부 일상과 뭐 이런 연예계 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잖아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그때 되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왜요? 되게 어린애가 어린애답지 않게 말한다는 거죠. 칭얼거리지 않고 칭얼거리면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 그렇죠. 생각에는 뭐라고 해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외에도 뭐 이런 아동을 출연시키는 양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뭐 자막을 내보낸다거나 특정한 이미지를 구현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좀 고정관념에 기반해서 좀 재현하는 게 있다 생각하고 여성 아이돌에 대한 좀 반복되는 태도 논란들도 저는 이들의 연령과 사회적 위치 공손해야 되고 되게 네. 어떤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어떤 여성이자 청소년으로서의 강박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아이돌 육성 산업들이 좀 다양한 재능과 매력을 다 존중하고 고려하기보다는 특정한 기준과 완벽함을 충족해야 하고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이런 형태. 그래서 좀 언제나 스스로를 대중이 원하는 형태로 드러내게 해야 한다는 점이 네. 저는 좀 고민스러운 점인 것 같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네, 맞아요. 내가 원하는 자연스러움을 내뿜지 못하고 누군가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사실 뭔가 소비시장이 소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볼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2000년대에 비해서 뭐 사생팬 문화 이런 것들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소비하는 맥락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아동권리 보호기구들이 함께 만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디어 관계자들이 이런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네. 또 사실에 기반해 촬영하고 왜곡하지 않으며 그렇죠. 아동과 보호자를 되게 무기력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말하는 주체로 묘사해야 된다. 이런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영화 우리 집을 촬영하는 현장에서는 어린이 배우에 대한 촬영 수칙이 있어서 이들에게 귀엽다는 이유로 머리 쓰다듬는다거나 이런 신체 접촉하지 말고 존중해달라. 네네. 네. 그리고 뭐 함부로 이들한테- 신체 접촉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사실 쌓여서 저는 성폭력에 무감해지는 사회가 된다 생각도 하고요. 네네. 또 이들에게 외모 평가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들을 아유 좀 예뻐라 담았어요.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맞아요. 되는데. 오늘 날씬하네 뭐 이런 오늘 뭐 이런 얘기들 혹은 뭐 뾰루지 얘기 이런 거 하지 마. 아, 네네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물론 다 지켜지긴 어려웠겠죠. 촬영 현장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근데 네. 이러한 문화가 지향되고 이러한 걸 약속받는 환경에서 배우들이 일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너무너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가이드라인들에 대해 좀 더 섬세하게 기왕이면 이제 방송사 차원에서 예.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 어떤 방송 현장 어떤 일하는 현장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부터 좀 바뀔 점들이 많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엔터 산업과 성산업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는 점이잖아요. 이 청소년 연예인들이 이런 위험에 또 많이 노출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까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이 엔터 산업에서 미끄러진 여성 청소년 분들이 성매매 브로커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현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엔터 산업 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안전망이 부재하고 엔터 산업 내에서 미끄러졌을 때 다른 사회적인 진로들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들이 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방송가나 엔터 산업계가 남성 권력을 중심으로 성을 상품화하고 접대하는 데 익숙해졌냐라는 질문 고 장자연 사건 이후에 10년이 그렇죠.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바뀌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엔터 산업 자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재편될 때 음지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산업 역시도 좀 적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 예술인에 대해서 좀 문란하다 혹은 섹시해야 한다라는 네, 이런 네. 사회적 인식들이 좀 더 깨지는 건 역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성 편집장님 네, 마무리해 이제 주실까요? 네,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이제 개인이 폭로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법 체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지만 그렇죠. 항상 흐지부지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그때만 딱 적극적으로 넘기면 또다 있잖아요. 처벌이나 이런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똑똑똑 시간,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속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의 활동가, 개간 홀로의 이진송 편집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